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너희를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주말에 이제 셀트리온 같이 한번 볼 건데, 지금 주말에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또 한 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 이 핵시설을 이제 직접 타격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공적인 공격이었다라고 지금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요 B2 폭격기 얘네로 얘네를 이제 보내갖고 이 미사일을 6발을 쐈다라고 해요. 미사일을 이란 쪽 이 핵시설 3곳을 이 6발로 타격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성공적인 공격이었다. 이렇게 이제 뭐 했는데, 이로 인해 갖고 지금 현재 뭐 유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고, 지금 내일도 사실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있어 갖고 또 추가적인 뭐 공격도 지금 나갈 수가 있다. 이란의 어떤 대응에 따라서 중동 전쟁을 확정기로 이제 끌고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면 이란의 어떤 핵 농축 시설을 완전 파괴했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 단기 제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갖고 이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런 봉쇄로 인해 갖고 유가가 올라간다. 그죠?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도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 확률이 지금 50%를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 봉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셀트리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최근에 셀트리온 USA에서 긍정적인 내용들도 좀 나와줬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하고 좀 미팅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파트너십을 위해서 거기서는 이제 주력 제품이 이런 바이오 시밀러부터 신약 개발,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CDMO 전반적인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제 파트너십 확대를 모색을 해왔고, 이번에 이제 150건 이상의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향후 이제 협업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이제 빅딜이 나와 줄 것인지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이고, 지금 아무래도 이런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 갖고 유통망 얘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유통망을 좀 확대를 하면서 좀 뭐랄까 원재료에 대한 이런 좀 공급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런 내용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셀트리온의 어떤 수출에 있어서는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뭐 원재료들을 다 이미 뭐 한 1년치는 확보를 해놓은 이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나 뭐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이제는 단순히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신약 기업으로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도 같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CDMO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USA를 통해서 셀트리온이 좀 외연을 좀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 바이오시밀러 임상 간소화 추세.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이 유럽 쪽에서도 그러고, 지금 캐나다 마찬가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4월 상원의 시밀러 관련 임상 요건 완화 법안을 이제 2건을 발의를 했고, EM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특정 임상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비교 임상 없이 승인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 바이오시밀러 임상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를 하겠다. 요런 내용들이 요런 내용
요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봤을 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하나의 또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결국에는 첫 번째로 개발 비용이 대폭 절감이 됩니다. 개발 비용이 대폭, 보통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기존 이 임상 시험까지 했어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오리지널과의 이런 약동학적 동등성만 입증을 하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삼상 비용만 해도 사실 수백억, 수천억 원이 이제 드는데, 그 돈으로 훨씬 더 많은 파이프라인 투자가 가능한 건데,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임상 3상 하는데 보통 작게는 3년, 2, 3년에서 지금 10년까지도 걸리는데, 지금 HLB 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승인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이 시간도 이 세이브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장 진입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강점이 그동안 뭐였어요? 시장에 빨리 진출하는 것이 강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욱더 간소화가 된다라면 더 빨리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경쟁사보다 최근에 옴니클로 뭐 이슈도 있었지만 퍼스트 무버로서 경쟁사보다 빠른 시장 진입이 되게 되면 점유율 선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로 이런 가격 결정권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하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지금 9종 허가 승인이 났고, 유럽 쪽에서 11종, 총 20종에 대한 허가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올해 1분기에만 3종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옴니클로부터 시작해서 앱토즈마, 그리고 스토보클로까지 총 3종을 최근에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다? 이건 완전 윈윈 상황이죠.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개발 상황과 맞물려 갖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제품 판매가 이제 개시가 되면 이게 굉장히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제 동등성이 높은 물질 개발 역량이 뛰어난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이런 품질에 있어 갖고 뭐 그 기존의 어떤 오리지널과 동등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뭐 셀트리온은 뭐 많은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검증이 이제 되었고, 사실 인프라 같은 경우도 지금 R&D부터 시작해갖고 생산까지 이제 수직 계열화 완전히 이제 완성시켰고,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럼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셀트리온이 나쁠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개발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런 바이오 시밀러 호재로 인해 갖고 절감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에 대한 마진율이 내려가면서 이런 개발비 절감까지 이게 맞물리면 아무래도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단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중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개발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향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트럼프 정부의 어떤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그런 시너지를 낼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 시장까지 확장하게 되면 추가적인 또 성장 동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을 제외한 일본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2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1조 원대로 이제 매출이 진입을 하면서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가게 되면 이번 연도에 충분히 뭐 4.5조에서 5조 정도는 매출을 하지 않을까. 어떤 뭐 셀트리온의 기존의 어떤 목표치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고, 영업이익률이랑 에비타 마진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7월 달에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나와주거나 혹시나 더 상회하는 데이터가 나와주게 되면, 요거는 이제 굉장한 이제 호재로서 작용할 수가 있고,
지금 또 증시 어떤 환경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또 어떤 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즘에는 카카오가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도 같이 순환매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소리예요. 자, 금요일 날에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한 5,600억 정도 들어왔고, 코스닥도 500억 정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갔고 고객 예탁금이 60조를 넘겨주면서 유동성 장세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60조 이상부터는 유동성이 들어오는 장세로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70조가 넘겨주는 순간에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종목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삼성전자도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지금 어둡지 않게 이런 뭐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어둡지 않게 투자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뭐 전쟁 이슈는 사실 저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M2 자금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유동성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M2 자금이 전혀 꺾이지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봤을 때 M2 자금은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M2 자금은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이제 대형주들, 미국의 어떤 대형주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엔비디아. 자, 뭐 요런 구간에서 M2 자금이 확 올라가자. 먼저 올라갑니다. 먼저 올라가고 나서 엔비디아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잠깐 좀 주춤하긴 하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왔죠. 그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돈의 흐름이 위험 자산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 때가 아니고 사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과 같은 성장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잘 잡아 놓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도 유의미한 좀 흐름을 현재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이거는 뭐 물론 트레이딩 뷰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지수 이동 평균선을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기 하방 추세, 최근에 여기 저점이랑 여기 저점을 쭉 그어 봤을 때 다시 한번 추세를 회복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요것이 뭐다? 긍정적인 흐름이다. 긍정적인 흐름이고, 그 다음은 어디다? 여기 200 EMA 구간. 지수 이동 평균선은 200 EMA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추세를 뚫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저는 점진적으로 이거를 뚫어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푸근하게 지금 구간에서 조금 눌림목을 준다라고 하면 매수로 접근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를 이제 뚫어내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셀트리온의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 저는 그 시점을 지금 7월 중순에서 후반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 근거는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전제는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저는 그 전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는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들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최근 들어갔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조금씩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패시브 자금 또한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까지도 지금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투심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사주도 지금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저평가되었다라고 이제 반증하는 지금은 저평가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감소 추이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좀 쇼커버가 어느 정도 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 골드만, JP 모건, 모간 서울 쪽에서 쇼커버링이 강하게 좀 들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조금 뭐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기서 좀 눌림목을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결국에는 뚫어내고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씩 유동성이 들어와 주고 있죠.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거래량이 조금씩 기존보다도 2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의 신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역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만약에 전쟁 이슈를 무난하게 좀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 21선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뭐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좀 증시가 좀 조금씩 유동성 장세로 접어들면서 대형주들이 일제히 좀 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전쟁 일어나고 관세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물론 셀트리온도 셀트리온이지만 지금부터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이버도 단기간에 오르기도 했지만 주목을 하셔야 된다. 네이버는 특히나 네이버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구간도 워낙 이제 과대 낙폭이었고, 이제는 여기서 바닥을 잘 잡고 여기 장기 이평선 121선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역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또 AI 관련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좀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좀 제가 참치형 교육방에서 뭐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실 분들은 이제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매매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요 SM경제연구소,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대표로 있고요. 여러분들 뭐 최근에 이제 요런 식으로 제가 단기 매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댓글에 링크로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